10년간의 모욕, 70대 시어머니의 상상, 초월 반전 복수극. 안녕하십니까? 이 사연의 주인공은 74세 김정숙 여사입니다.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시는 김 여사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상을 차렸습니다. 매년 11월 이맘때가 되면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제삿날을 잊지 않고 상을 차립니다.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. 여보, 올해도 왔네요. 상 앞에 앉아 중얼거리는 김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. 남편은 생전에 무뚝뚝했지만 며느리에게만큼은 한없이 자상했습니다. 처음 며느리가 시집 오던 날 남편은 요즘 시집살이란 말은 다 옛말이야. 며느리도 귀한 손님이지라며 며느리를 감싸줬습니다. 김 여사님은 그 사실을 알기에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서운했습니다. 그토록 잘해준 시아버지 제사에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까요.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제사인데 올 수 있니?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익숙한 핑계였습니다. 회사 워크숍 때문에 바쁘다는 말에 김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. 매년 반복되는 며느리의 핑계에 김 여사님의 마음은 한없이 쓸쓸해졌습니다. 반면 미국에 사는 딸과 사위는 달랐습니다. 그들은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. 엄마, 비행기 표는 미리 끊어놨어요. 김 여사님이 멀리서 올 필요 없다고 말려도 딸은 엄마, 아버지 제사잖아요.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김 여사님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. 멀리 살아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살아도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.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며느리는 명절, 가족 생일 등 중요한 행사 때마다 늘 같은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. 언제부턴가 연락조차 끊어졌고 아들에게서는 은지가 시댁 연락에 스트레스 받아요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. 김 여사님은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. 며느리는 시댁에 먼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서 필요할 때만 계좌번호를 보내며 돈을 요구했습니다. 김 여사님은 손주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서운함은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김 여사님은 우연히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그리고 친구에게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그 팀장, 회사에서 시댁 흉을 그렇게 보고 다닌대. 시어머니는 무식하고 맨날 전화해서 짜증나 죽겠다고 한다던데? 그 말에 김 여사님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. 며느리가 뒤에서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다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. 1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. 김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뿐이었습니다. 그날 밤 김 여사님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그날 이후 김 여사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고 돈이 필요하다는 며느리의 연락에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.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이번에 다솔이 학원비 때문에 은지가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. 김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그런 소리 하려고 연락하는 거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해라. 아들이 당황하며 이유를 묻자 김 여사님은 1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을 토해냈습니다.
10년을 참았는데 갑자기라고 하니 내가 왜 그러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너도 잘 생각해봐. 그러던 중 김 여사님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. 해마다 오지 않던 며느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. 어머님, 이번 생신에는 꼭 뵈러 가려고요. 김 여사님은 씁쓸한 웃음을 흘렸습니다.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며느리가 이제는 먼저 찾아온다니 역시나 돈 때문이리라 짐작했습니다. 생신 당일 딸과 사위가 먼저 도착해 생신상을 차렸습니다.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고 며느리는 화사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. 김 여사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왔니?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. 저녁 식사 후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어머님, 우리 다솔이가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.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. 그 말을 듣자 김 여사님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. 바쁘다, 힘들다며 10년 동안 시댁 행사에 한 번도 안 오더니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야 오는구나. 며느리가 당황하며 제가 잘못했어요.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? 라고 빌었지만 김 여사님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.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니. 너희가 알아서 해.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여 따져 물었고 김 여사님은 10년간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. 너무해. 너무한 건 너지. 내가 밖에서 시댁 흉보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?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도 당황했습니다. 김 여사님은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. 10년 동안 날 바보 취급하고 조롱했으면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뻔뻔하게 나오니 참을 수가 없네.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지만 김 여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자 김 여사님은 아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. 부모 무시하는 애가 무슨 장남 타령이야? 이제 내 돈은 딸한테만 쓸 거다. 김 여사님은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. 앞으로 시댁 일에 오지 마라. 와도 문 안 열어줄 거야. 나가. 아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.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변명했지만 현관문은 쾅 하고 닫혔습니다. 그날 밤 김 여사님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. 10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. 며느리 부부가 떠난 뒤 김 여사님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속을 정리했습니다. 아들 부부에게는 이미 충분히 지원했으니 남은 재산은 모두 딸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울며불며 찾아왔지만 김 여사님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. 10년 동안 무시당한 시간을 몇 마디 사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. 이미 늦었어. 그 후 딸과 사위는 한국으로 돌아와 김 여사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. 김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.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죠.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.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김 여사님은 미소 지었습니다. 이제야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.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으로 써야지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와 댓글은 무료이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